창밖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그리고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 하지만 내 방,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유독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과 내 사이에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만 들려옵니다. 문득 휴대폰을 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쉴 틈 없이 바쁘고 저마다 삶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이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바쁘지 않은 걸까?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빠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오늘 내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느껴지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요? 가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구나. 메시지 창을 열어보아도 그 흔한 안부 인사조차 없을 때 묘한 기분이 밀려듭니다. 혹은 가끔씩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보며 느끼는 순간이 있죠. 나 없이도 즐겁게 이어지는 대화들 사이에서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화면을 끌 때 말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왜 사람들은 나만 빼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지? 하지만 사실 이 감정의 정체는 진짜 고립이 아니라 소외감이라는 착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런 소외감은 더욱 커지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바쁘고 다 활기차고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 바쁘고 행복한 모습들이 진실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겉으론 늘 밝게 웃던 친구가 알고 보면 자신도 외롭다고 말할 때가 있듯이 말이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행복한 듯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면까지는 볼 수 없기에 자꾸만 남들이 보여주는 겉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활약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곧 사라질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인 듯한 이 순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이 순간도 사실 당신을 지키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모두가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은 주로 타인을 자꾸만 돌아보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모습이나 행복한 순간은 적극적으로 알리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민과 불안은 철저히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만 편집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성취감 넘치고 행복한 모습만 눈에 들어오니 자연스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누구도 계속 성취만을 이루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단지 그런 순간을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교는 마치 왜곡된 거울과 같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지는 않으니까요.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우리 사회가 늘 타인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대부분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 남들만큼 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인 중심의 잣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고 결국 혼자 뒤처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소외감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 중심적인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소외감이라는 감정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할 때 가장 강렬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나 적막함과 연결짓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홀로 남겨진 느낌,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하죠. 하지만 혼자라는 건 반드시 외롭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과 고요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고요한 순간에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는 결코 얻기 힘든 귀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 속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 깊은 지혜를 전한 현자들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이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깊고 창의적인 통찰이 나오는 샘물이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침묵을 채우려 하지만 오히려 고요를 견디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너머의 깊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란 결코 쓸쓸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침묵과 고요의 순간을 온전히 당신을 위한 선물로 바라보세요. 혼자 있는 당신은 결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더 큰 나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하염없이 넘기고 있을 때, 혹은 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조용히 전화를 끊었을 때 말이죠. 아, 나 지금 혼자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마치 무인도 한가운데 떨어진 듯 외로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 느끼는 혼자라는 느낌은 정말 무인도처럼 아무도 없이 고립된 상태일까요? 사실 혼자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아무 일정 없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다고 해보죠. 이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혼자야? 외롭겠다. 하지만 정작 그때 당신은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 향을 음미하며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고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상과 떨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불안한 느낌. 그것이 바로 고립이죠.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행지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낯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혼자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유롭고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는 내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기 때문이죠. 혼자라는 것은 꼭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휴식이고
내가 원하는 자유이며 언제든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멋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혼자라는 시간, 그 안에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유독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가장 좋은 친구처럼 가까이 했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늘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와 떠들썩하게 걷는 대신 홀로 조용히 알프스의 숲길을 걷곤 했죠. 니체는 그 고요한 산책 속에서 삶의 의미와 인간의 본성을 깊이 고민했고 그 생각들은 후대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소설가 해밍웨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한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했습니다.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그는 자신 안의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으니까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이황은 외딴 시골에서 혼자 서재에 머물며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지낸 그 오랜 시간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깊고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굳이 혼자라는 고독을 선택했을까요? 혼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순간에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롭거나 무료한 순간이 아닙니다. 고독을 사랑한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처럼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삶을 깊게 통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혼자 있는 당신 역시 그들의 깊은 사색과 마주할 기회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등산 모임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다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따라잡기가 버거웠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남들 뒤처질까 걱정되어 무리해서 따라갔죠. 그러다 결국 중간쯤에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냐는 친구들의 가벼운 농담에도 내심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무리했던 걸까? 왜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남의 속도에 맞추려 했던 걸까?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승진하거나 멋진 여행을 가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초조해지곤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속도와 내 속도를 섞어버립니다. 저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라며 남들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몰아세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저마다 다른 리듬과 속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도 같은 계절에 모두 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늦게 핀 꽃이 잘못된 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대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대로 각자의 아름다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내 속도를 인정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다고 더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그 리듬에 맞춰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입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속도로 걸어보세요. 그 길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리듬과
박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고 편안한 발라드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죠. 그런데 만약 느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빠른 음악을 듣는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활기차지 못할까 하고 고민한다면 어떨까요? 조금 우습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빠른 성취, 바쁜 일상에 내 속도를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만의 고유한 리듬을 잊게 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빠른 춤처럼 살아갑니다. 빠르게 성취를 이루고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도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듯이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빠른 리듬이 나쁜 것이 아니듯 느린 리듬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고유한 리듬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죠. 타인의 리듬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리듬을 찾으세요. 나의 속도와 호흡을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어떤 날은 정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고 특별할 것 없는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특히 다른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면 이런 날은 더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무언가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은 여행지에서 멋진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내 하루는 고작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오히려 삶은 더 피곤해지고 정작 그 특별함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 삶에 여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백이 있는 그림이 아름답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꽉 채워져 있으면 숨이 막히고 지치겠지만 중간중간 비어있는 여백 덕분에 삶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고 햇빛이 내 방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걸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화려한 하루와 내 하루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바쁘다고 해서 나도 억지로 바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쉼이고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별일 없이 지내지. 진짜 바쁜 거 아니었어? 아니, 전혀 안 바빠. 부럽다. 난 정신없는데 넌 여유롭구나. 전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던진 넌 여유롭구나라는 말이 마치 넌 할 일이 없구나, 너만 뒤처졌구나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바쁘지 않은 삶을 마치 무언가 부족한 삶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바쁘지 않은 것이 부족한 걸까요? 바쁘지 않다는 것은 사실 귀중한 기회입니다. 바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쁘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바쁠 때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일정 없이 천천히 산책하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 새소리, 따뜻한 햇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히 선언해도 좋습니다. 나는 바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바쁘지 않음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여전히 바쁘지 않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 여유로운 하루는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하루다. 바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느린 속도 속에 당신만의 깊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토끼는 너무 빨리 달렸고 거북이는 너무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당연히 토끼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건 느릿느릿 걷던 거북이였습니다.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늘 빠르게 성공하고 빨리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느리고 조용히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 느리게 걷는 사람, 모두 저마다의 길과 방식이 다를 뿐 결국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고 승진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인생이 덜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긴 여행이기 때문이죠. 느리게 걷는 사람은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사람일 겁니다. 작은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발견하고 푸른 잎이 천천히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은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살면 목표에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천천히 살아가면 목표까지의 여정을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느리게 살아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걷기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빨리 가지 않아도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 여정에서 느끼는 모든 순간들은 오직 당신만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한 번쯤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먹으로 그려진 동양화 한 폭, 산과 나무, 조용히 흐르는 물, 멀리 떠있는 배 한 척.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산과 나무가 아무리 정성껏 그려졌더라도 그림 전체에 고요한 여백이 없었다면 그 풍경은 숨 쉴 틈 없이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표를 꽉 채우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이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줄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한 칸쯤은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삶의 여백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저녁 시간. 그 시간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몰랐던 내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비로소 물을 수 있게 되죠. 여백은 멈춤을 통해 우리에게 사색의 깊이와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내면의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쁘지 않은 날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온전히 누려보세요.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마도 오늘 하루가 조금 느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하나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당신의 속도에 맞춰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안의 단단함이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위에는 당신만의 생각이 자라고 당신만의 온기가 채워지고 당신만의 인생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당당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그 속도는 더디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삶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인 당신,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만의 리듬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혼자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뒤처졌기 때문이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결과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용한 하루, 고요한 저녁,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시간들이 괜스레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건 낙오가 아니라 당신만의 삶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에는 늘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적이는 큰 길을 걷고 누군가는 조용한 오솔길을 택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덜 소중한 길은 아니죠. 오히려 혼자의 시간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피고 더 향기로운 것처럼 당신의 속도에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란스러운 무리에 섞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조용한 길 위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완성해가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낙오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차분히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속도가 곧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진실한 리듬이니까요. 세상은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SNS 속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고 특별한 하루를 살아냅니다. 마치 바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나는 괜히 작아지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것은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도 표면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아래 깊은 곳은 언제나 조용하고 묵직하죠. 바람은 가볍게 스쳐가지만 땅 속의 뿌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바쁘게만 사는 세상에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고 묵묵히 자신을 가꿔가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다소 느리고 조용하고 사람들처럼 바쁘지 않더라도 그건 오히려 당신이 삶을 더 깊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 바쁘지만 나는 깊다. 이 문장을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삶을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건 삶의 겉모습은 고요했지만 당신 안에서는 조용한 성장이 있었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묵묵히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당신만의 빛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